자, 이번 9월 6일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설 강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9월 5일에 지금 해외에 출장을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과 이 화면으로 마주대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게 화면으로 하게 되면 도입부 영상은 내가 화면으로 찍어줬지만 용량이 너무 커서 여기 우리나라처럼 광속도로 이게 전송이 잘 안 돼 갖고 열악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음성을 하지만 이제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띄워지게 될 거야. 자, 먼저 이제 총평을 한다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절대평가는 평가 방식의 전환일 뿐 난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도 보면 이게 사실 1등급의 비율이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죠. 그래서 한 8% 내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1등급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8% 내외라고 한다면 2017학년도 마지막 상대평가에서 90점 이상 득점자의 비율과 거의 같은 거야. 자,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특정 문항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이 절대평가를 지금 한국사에서 영어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전 영역을 또 일부 또 영역을 제외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 영역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 절대평가로의 이제 전환에 대한 것을 8월 31일에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1년을 유예하게 됐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 입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난맥상이야. 아주 엉망진창으로 힘들어져 버렸어요. 나도 지금 입시와 관련된 이런 그 교육에 거의 30년 가까이 그 종사를 해오고 있지만 나는 사실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이런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손을 놔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담당하는 과목인 영어라도 똑바로 가르치자, 이거에 집중을 해야지 도대체 이런 어떤 입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또 내가 주장하거나 말하는 정보가 잘못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또 메가스터디에서도 가장 대한민국 최정상급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집단이 거기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내 친구들, 친지들 보면 이렇게 대학 입시를 현재 지금 치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치른 경우들이 있지만 다들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 입시와 관련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와 관련된 컨설팅을 해줄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내가 직접 못해주면. 그래서 나는 메가스터디의 지금 입시 전략 분석가 한 분이 있는데 남윤곤이라는 분을 나의 지인들한테 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갖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서 거의 다 성공은 했지만 그렇게 전략을 수립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돼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학종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사실 공청회를 통해서 교사, 학부모, 또 학생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취합이 됐고 지금 수능이 오히려 부차적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개편을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수능에 대한 개편의 핵심은 절대평가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럼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수능을 정말 말 그대로 자격고사화 했을 때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를 해서 정말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난도를 낮추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생각은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래서 한국사는 한국사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 영어에 대해서는 절대로 난도가 하향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이렇게 변화가 오고 나서 최근 3년 동안 너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영어는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손을 놔버리는 바람에 영어 실력들이 형편없다니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영어 실력에 하향이 왔었던 건 첫째, 특목고 입시가 없어졌을 때, 특히 외고 입시가 없어졌을 때 그 1차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영어 실력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영어가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는 거에 걸린 3년 예고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첫해 수험생들 이하 얘네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네가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 그 외고교육 자문위원회 할 때 자문위원장에 있었던 이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 영어에 대한 절대평가를 주도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연초에 물어왔어요. 절대평가가 전환되고 나서 지금 학생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그랬죠. 영어 사교육 시장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그건 뭐 영어 사교육 시장이 위축된 거야. 원래 그것 때문에 절대평가를 전환한 것도 있으니까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셔 이분이. 참 순진하시지? 대학 연구실만 계셔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만 바꿀 뿐이지 영어를 쉽게 출제한다는 건 아닌데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까? 아 그거 모르셨습니까? 시험 제도가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습관과 학습량을 규정짓는다는 걸 모르셨냐고. 이거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대책은 간단하겠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지 않게 내면 되겠네요. 상대평가 때만큼 난이도를 맞추던가 아니면 그보다 어렵게 출제하면 되겠네요. 이거였다니까. 물론 그분이 뭐 금년에 출제를 들어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좀 길게 얘기한 거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어 결코 쉽지 않다. 원하는 목표 등급 상위 등급으로 쟁취하는 것 그거 생각만큼 쉬운 문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대학에 여러분들의 목표치의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받기 위해 이번에 도달을 안정적으로 했다면 안정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1등급이 되더라도 94점 이상으로 즉 3점짜리 두 문항 정도까지만 딱 틀리는 걸 괜찮지 그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 됐다면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6월과 점수가 같거나 혹은 떨어졌거나 했다고 했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남아있는 한 9주 정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빈틈없는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로 할 이야기야. 자,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EBS 직접 연계되는 특히 어휘 문제가 최고 오답 5개에 속했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이건 충격적인 일이다. 왜냐? 사실 어법성 판단이라는 것은 연계가 무의미한 거고요. 두 번째, 자 이러한 지문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사실 빈칸 추론을 만들면 뭐 약간은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나 어휘라고 한다면 제대로 지문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글의 주제와 요지도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글의 흐름과 주제문과 그 주제문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그런 주제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입체적인 분석까지 다 맞춰진 상태라고 한다면 어휘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 안 되는 건데 자 엄청난 오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해설하면서 얘기했지만 금년에 EBS 전 문항을 뭐 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EBS 전 문항에 대해서 뭐 연계 출제를 하는 그런 문제집을 해결한다든가 이러한 식의 양치기를 통해서 뭔가 영어를 해결해 보려는 게 하나의 추세적 흐름으로 엉뚱하게 가버리고 있는데 그건 시간 소모도 크고 그러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어 실력 향상에 별 보탬이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실제 수능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지금 잘 깨달았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EBS는 전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핵심 지문을 가지고 영어 실력과 수능 문항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러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관건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EBS 연계 문항에 대한 적중, 비적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연계 문항을 고난도 비연계 문항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수능형 독해에 대한 원리와 개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응용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중요한 거다. 이걸 잘 기억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건 EBS 전 문항과 함께 사실
이제 봉투 모의고사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 사실 급조돼서 그 품질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는, 물론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어낸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화자찬을 하면서 뭐 문제 좋다고 빠득빠득 우겨댈 텐데 평가원의 출제 코드와 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지 못한 그런 양질이 아닌 문제, 뭐 기출문제를 짜깁기 해서 문항수를 맞춰놨다든가 뭐 예전 문제를 갖다가 재활용했다든가, 자, 이런 식의 로 급조된 그러한 봉투 모의고사는 아예 풀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양질의 문제만 잘 해결해 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알겠지? 안 그러면 이번 9월과 같은 이러한 뭐 성공적으로 제대로 잘 한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나 떨어졌다는 게 실패야. 자, 이러한 실패가 수능까지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라요. 자, 그럼 이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먼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독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했었던 리딩 스킬스 그 완성편에 대한 거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재빨리 공부를 하라는 뜻에서 전 이 세부적 영역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내가 어휘는 또 별도로 무료 특강까지 개설을 해가면서 피니싱 터치를 미리미리 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니싱 터치를 전부 다 수강하도록 하세요. 진짜로. 내가 강의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이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빨리 피니싱 터치로 개념 정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EBS 문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푸는 걸 해야 돼요. 무조건 연계된 거, 그런 문제 이런 것만 분석 자료만 봐갖고는 실력이 안 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지문 달달달 외운다 해서 안 느는 거 이번에 9월에 체험을 해보고도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EBS 교재를 안 풀었다고 한다면 생각하면서 푸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전 문항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핵심 문항을 가지고 연계와 비연계가 잘 혼합된,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자, 당연히 이번에 수능 실감 1학기용 교재 유형별로 나왔었던 거, 핵심 유형별로 나왔었던 거, 수능 실감 1, 수능 실감 2, 수능 완성까지 포함이 된,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가 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낼 거야. 이제 수능 이거 9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이제 벌써부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거 지금 개념이 부실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문제풀이 양치기 해나가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책이 판매되는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9월 말에 더욱더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4회분 한 세트를 출간하기로 했어요. 덜 팔리더라도 관계없어. 그때까지 약 3주 정도 시간 남아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10월 2일도 우리 임시 공휴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바람에 정말 긴 시간이 남아있잖아.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때 문제풀이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부실한 개념이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철저하게 다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EBS 본 교재에 대해서 아직 안 푼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공한 거 해결하기 전에 EBS 본 교재부터 생각하면서 푸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알겠지?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 영역 공부할 때 80분, 수학 공부할 때 100분, 영어 최소 70분 정도의 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쉬지 않고 각 영역별로 응시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부분적으로 공부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전적 상황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2018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9월 평가 모의고사, 자, 해설도 그렇고 총평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외 체류하는 이유 때문에 자, 약간 부실한 상태로 제시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 내가 이 예상해왔었던 방향 그대로 흘러갔던 거고, 자, 실제 수능도 결코 쉽지 않게 나오고 될 테니까, 자, 내가 해설 강의할 때 한 얘기, 지금 총평과 향후 대책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했었던 점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2달 남짓 동안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게 되면, 자, 분명히 첫 해 절대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즉 1등급을 반드시 얻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능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번 9월 모의평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족한 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메꾸어져서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반전의 성과가 실제 11월 16일 수능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9월 평가원에 관한 모든 순서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